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 투자하면 반드시 잃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그리고 미국 주식이 차라리 투자하는 데 더 낫다?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전 세계 주식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본 주가지수, 미국 주가지수, 유럽 주가지수 다 사상 최고치거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 정도 내외부터 현재까지 쭉 보게 되면 주가가 다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쭉쭉 올라줬어요. 크게. 근데 지금 한국만 주가지수 갱생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서 딱 한국 증시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베트남이나 다른 데도 빠지고 있는 데가 좀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지금 한국만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보다 지금 성과가 안 좋은 성과가 나오는 증시가 지금 어디밖에 없냐면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경제가 박살이다라고 표현에 해도 가까울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중국 빼고는, 지금 한국 빼고는 진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한국이 너무 안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세 때문에 미친 듯한 기울기의 속도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요 정도의 가파른 속도는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상황이에요. 심지어 IMF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삼성전자가 폭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나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온지. 언제 알았냐면 주가가 다 빠질 만큼 빠지고 나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개미들은 항상 소식을 가장 늦게 접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삼성전자 이렇게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예요. 심지어 IMF 때보다도 더 크게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식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보다 차라리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드려 보고,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만약에 살아남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수강료 100% 다 환급이 되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를 계속 지금 운영 중이라서 요거를 짧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인드셋, 차트 매매, 경제 분석 시즌 1, 2, 3 강의를 동시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특히 시즌 2 강의가 굉장히 핫합니다. 월가에서 짧은 시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소액 가지고 수백억 이상을 벌어들인 전설들의 매매 기법, 노하우, 마인드셋을 배우는 강의거든요. 이 강의 말고도 다른 마인드셋과 경제 분석 강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특별한 강의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어차피 수강료 다 환급돼서 무료거든요. 고정 댓글이나 이제 뭐 게시글 본문, 뭐 이제 프로필 링크 이런 데 보시면은 링크가 있어서 거기서 입장해서 신청을 스스로 해주시거나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저희 쪽에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주식이 가장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첫 번째, 장기 상승 추세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 즉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게 되면은 세금을 내는 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식을 1년 이하로 보유해서 스윙이나 단기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일반 소득세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장기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조금 감면해줘요. 아무리 많아도 20% 내에서 퉁 쳐줍니다. 하지만 단기 자본이득세는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 6천만 원 정도 연봉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냅니다. 즉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세금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이제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 자체가 만연하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상승 추세를 시작해주면은 쭉쭉쭉쭉 올라가려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대주주들이 장난치고 막 물적 분할하고 별의별 쇼를 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가려다가도 자꾸 멈추고 가려다가도 자꾸 멈추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주식시장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현재 전 세계 매크로본드랑 이제 다양한 어떤 리서치 펌의 자료를 통계를 보게 되면 현재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5%예요.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25% 수준인데 미국 증시의 규모는 그것보다 3배 정도나 큰 3배 정도가 되는 6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버블이다. 전 세계의 돈이 각자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어야 될 상황에 미국 주식으로 너무 몰려들기 때문에 버블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미국 불장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투자할 시장은 불장인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증시가 전 세계 64%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1.6%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증시가 규모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밖에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주식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1세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를 온라인으로만 거래를 할 뿐이지 이 주식이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상거래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에서 장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선의 물건을 명나라에 갖고 가서 파시겠어요? 뭐가 더 이윤이 많이 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도 조선 대신에 명나라에서 장사할 겁니다. 명나라든 청나라든 중국 가서 장사할 거예요. 왜 그러냐? 조선의 물건을 명나라에 갖다 팔면 훨씬 더 많은 큰 이윤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선인 한국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명나라나 청나라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어떤 그 큰 대국인 미국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가장 유리한데 못하러 굳이 한국에서 매매를 하냐는 거예요. 요즘 21세기에. 한국에서는 트레이딩으로 1000억이나 100억 이상의 어떤 돈을 벌어들인 대규모급 트레이더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가 시장도 작은 데다가 유동성도 작고 굉장히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 주가가 말해준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른 증시는 막 치고 올라가니까 개별 종목들도 막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증시는 코로나 쇼크 이후로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지금 요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 자리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벤치마크 지수라는 게 코스피 지수, 유럽으로는 유로스톡스 50, 그다음에 미국은 S&P 500이나 나스닥, 일본은 이제 니케이 지수인데 이런 벤치마크 지수의 흐름만 딱 보더라도 이 벤치마크 지수가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의 흐름이 합쳐져서 결국 종합 주가 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의 주식은 다 상승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보합 내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쪽 증시의 투자 메리트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반도체를 투자하려면 대만에 하면 되고 투명성이 있는 국가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에 투자하면 되고 선진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유럽이나 일본에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유동성도 적어서 기관들이 조 단위를 들고 덤비기가 애매한 시장이 바로 한국이고 사실 저평가가 됐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막 우리만 이제 국뽕에 차서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싶으면은 홍콩 가가지고 항생지수 쪽에 편입되어 있는 중국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중국도 이제 G2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딱히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굉장히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해서 떨어지는 그런 국가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분식 회계를 많이 해서 재무제표는 불투명하지, 작전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개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배당이나 이런 주주 친화 정책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차라리 주주 친화 정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어느 여러 면에서 보나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랑만 비교를 해봐도 미국 증시는 세계 최대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큰 시장에 가야 내 돈도 크게 불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동성도 괜찮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비교적 미국을 제외하면 미국보다 더 안전한 국가는 없어요. 게다가 규제도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성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 유동성 이런 메리트를 봐도 어느 것을 비교해봐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습니다. 특히 투자자들한테 강한 어필이 되는 건 바로 변동성이죠. 상승 변동성. 지금 미친듯이 미국은 아직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한국은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이제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수요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가 GDP 탑 10 안에 들어요. 1위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뭐 중국이고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GDP가 10위 안에 드는 국가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역사적으로 너무 적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적은 국가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거의 한 몸이죠. 북미.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독일이나 뭐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얘네들은 유럽 연합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약간 통일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데는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내수 인구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고 캐나다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은 여기저기 의존할 데가 없어요. 우리 조선이 옛날부터 힘들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딱 GDP라고 하면은 그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를 봤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43%예요. 즉 우리나라는 너네 나라에다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예요. 일본, 미국, 중국 다 10%대고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도 30%대고 높다고 하면 30%대인데 한국은 43%대예요. 참고로 독일도 46%인가 하거든요. 근데 독일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이에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벤츠와 맥주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유달리 뭐 이렇게 뛰어난 게 없는 이런 사면 초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딸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시장이에요. 게다가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요. 전체 수출의 25%를 중국에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주가 지수 다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는데 중국만 이렇게 깨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중국보다 덜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 믿었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한국 주식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타랑 스캘핑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승 변동성이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변동성, 진짜 막 9시 시초가 되면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 주식 시장이 투기성이 좀 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기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굉장히 좀 이제 단타나 이런 스캘핑 같은 걸로 활용하시는 이런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어떤 이제 제가 개발한 KG 전략이라는 매매 기법을 지금 이제 이 매매 기법을 실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기법을 그대로 한국 주식에 적용을 해보면 수익이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나냐? 10분봉 이렇게 좀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매매를 할 때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나 스캘핑에 유리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준급의 정보력과 분석력을 가지시는 겁니다.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남들보다 지수 대비 알파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보력과 분석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도 섹터 중심의 투자. 지금 우리나라 주도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쉽게 잘 갑니다. 다른 종목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져도 바이오 종목만큼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뭐 그다음에 제약주 이런 애들이 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지수가 보합세거나 떨어지고 있어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주도 섹터 위주의 집중 투자, 요 세 가지 전략이 아니면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만약에 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경제형 김비비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 프로필 링크나 게시글 본문, 고정 댓글 이런 데 보시면은 저희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수강료 100% 전액 환급되는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강의 정보 내용이랑 그다음에 여기 신청하실 수 있는 다이렉트 신청란이 있고, 요거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100% 무료예요. 게다가 강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